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803 개발의 하나로 대규모의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하자 환경 파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 성서 홈플러스에게 줬던 특혜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지금 이 시각까지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 모습을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송구스럽다는 짧은 말을 전하는 순간까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1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며 애증이 교차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이 80%대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을 지내문 분이 탄핵으로 결정되었지만 처벌은 안 받아야 안 되겠네 이 말이야. 나 그거 보이래.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피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것들 다 의혹이 다 풀렸으면 좋겠고. 대구와 경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결국 파면과 검찰 출두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지역민들은 연민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이유로 성서 홈플러스에 줬던 특혜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바로 잡는다며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번 협상 역시 또 다른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옛 54단 땅에 위치한 성서 홈플러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홈플러스와 시 소유의 땅 2만 4천여 제곱미터를 땅값의 1%만 받고 50년 동안 빌려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주주가 영국 자본이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홈플러스가 용산역에 환승 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싼 값에 땅을 빌려준 겁니다. 홈플러스는 낮은 임대료에 긴 임대 기간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중 지난 2015년 국내 자본인 MBK에 매각됐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 특혜를 줄 명분도 없다 보니 대구시는 홈플러스와 재협상을 벌였고 임대 기간 50년 중 앞으로 남은 36년을 18년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땅을 즉시 돌려주는 대가로 앞으로 8년 6개월 동안은 무상 사용, 이후 10년간은 땅값의 3.62%와 건물 가격의 5%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초로 1%로 하면 260억 가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뀐 그 협약에 의하면 약 1,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약 1,400억 정도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내용이 홈플러스의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했고 임대료 인상 시점도 국내 자본에 매각된 2015년이 아닌 이번 협약 체결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터무니없는 불법 특혜를 지금까지 유지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입점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홈플러스에 또 다른 특혜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구시의 협상 방식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803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140억 원짜리 대형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의 보고로 해마다 6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대규모 구름다리를 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봉방향 낙타봉 아래에 전망대를 넓히고 현재 케이블카 시설 정상부까지 구름다리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1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부족한 정상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2년 뒤인 2019년까지 제가 서 있는 이곳 뒤쪽으로 총 길이 230m의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팔공산은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의 자연자원조사에서 수달과 담비, 삭 등 11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비롯해 4,730여 종의 생물종이 확인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북한산과 무등산 국립공원과 같은 도시 근교 국립공원보다 보존이 잘 돼 있어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구조물이 팔공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미를 걷어내고 인공미를 지금 가미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승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이 교통카드사는 15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0억 원에 이르러 해마다 3억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조사 결과 교통카드사는 지난 2년간 발생 이자의 20%가량만 사회 공헌 활동에 써왔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이다 보니 사드에 따른 중국의 반항 감정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600명 가까이가 다니고 있는 지역의 한 대학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이어 반항 감정까지 일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안부 전화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쪽 안전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좀 많이 연락 오시긴 합니다. 유학생들은 중국 내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의 갈등은 없다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나 친구들 많이 걱정되는데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사드 후폭풍은 지역 대학에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4, 5월 중국에 집중돼 있는 해외 입시 설명회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보다 안정적인 유학생 모집을 위해 유치국과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그쪽 있죠. 확대를 해야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게 또 공부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줄어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커지고 있고 유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반항 감정의 불똥이 대학으로 튀지나 않을까 대학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번복이 논란인데요. 정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공천과 무공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거 비용을 통해서 공천과 무공천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읍면동수와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주 군의의성 청송 선거구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선거구가 합쳐져 넓어진 만큼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선 4곳 모두 선거사무소를 열어야 합니다. 4곳 임차료가 대략 1,000만 원. 유세 차량도 지역당 한 대씩 최소 넉 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딸린 확성기, 발전기, 기사 보수 등을 합쳐 4천만 원. 공보 등의 홍보 인쇄물이 3천만 원, 각종 현수막도 2천만 원이나 듭니다. 로고송 제작비 역시 한 곡당 2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자 발송 비용도 5만 건으로 계산했을 경우 1,000만 원이 듭니다. 가장 많은 건 인건비입니다. 식사비 포함 일당 7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100명을 쓴다면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상주 군의의성청송선거구는 179명의 운동원을 쓸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선거 비용에 걸려 모두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 연설이라든가 방송 우리 광고를 내고 싶어도 그걸 한번 내고 나면은 다른 걸 못해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공천을 받으면 정당 소속의 고급 인력들을 무보수로 지원받아 선거 전략을 짤 수 있고 유세 지원도 정당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 비용을 꿰차는 셈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의 자유한국당 공천자로 김재원 전 정무수석과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 2명이 압축돼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어제 공천 신청자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두 후보가 1, 2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공천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돼 빠르면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요즘 봄 기온이 완연한데요. 매화 다음으로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가 꽃잎을 틔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던 의성 산수유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을 알리는 개화 소식이 지역마다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 야트막히 흐르는 하천을 따라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산수유 꽃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엔 열매로 핏빛 붉은색을, 봄에는 노란색 꽃망울을 터뜨리는 산수유, 세계의 마술사입니다. 파종을 끝낸 마늘밭도 초록을 뽐냅니다. 현재 개화율은 60% 정도. AI 여파로 공식적인 산수유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을 찾아 깃드는 상춘객들은 여전합니다. 의성군도 주변 교통정리와 방역 강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 보니까 기분도 전환돼서 나들이 나온 보람이 있네요. 매화와 함께 가장 빨리 봄을 알리는 산수유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2주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수유를 시작으로 개나리와 벚꽃, 진달래, 그리고 5월 말 가장 늦게 피는 철쭉까지 봄꽃의 향연은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기온이 평년보다 6도 정도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이틀에서 닷새 정도 개화가 앞당겨집니다. 이달 31일부터 열흘간 경주 보문단지와 안동 벚꽃거리 등 시군마다 벚꽃 축제가 열리고 5월 말 소백산 철쭉제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YMCA는 대구 중구 남성로에 있는 교남 YMCA 건물 내부를 3.1 운동 기념관과 대구 YMCA 역사관으로 복원하고 오늘 오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914년에 지어진 교남 YMCA 회관은 3.1 운동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 공간이자 물산 장려 운동 등 사회 운동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등록문화재 제570호로 지정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성진 김경환 기자가 보도한 문화재 망친 엉터리 복원공사가 한국기자협회 제318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 망친 엉터리 복원공사 기사는 대구시가 경상감영공원 복원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를 방치하고 부실하게 관리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위법행위 예방과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도 오늘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300여 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캠프 총괄 본부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오늘 대구 MH 웨딩에서 열린 대구 지역 문재인 지지포럼 통합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당원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총괄 본부장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문재인 후보의 영남 정책 발표를 앞두고 대구를 방문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